지난 이야기. 빌리가 무사히 돌아오면서 토미는 이별의 아픔을 겪지만 캐서린을 통해 또 다른 사랑의 꽃을 피우면서 새로운 조드인 레드베들 조드도 갖게 됩니다. 또한 화살 조각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숨겨진 친형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편에 친형이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토미는 친형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지오 3편 시작하겠습니다. It's Morphin Time! 그렇게 친형인 데이빗을 만나게 된 토미. 사실 토미 또한 입양된 아이였고 양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빗이 말하길 화살 조각은 엄청난 힘을 준다는 조언과 함께 악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도 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숨어서 듣고 있었네요. 역시 악당들이야! 토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형을 소개해줍니다. 근데 펄커 스컬은 좀 수상하게 바라보네요. 로키는 데이빗에게 무도에 관심 있냐 물어보자 데이빗 또한 관심이 있다 말합니다. 스프로켓은 자신의 아버지인 몬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몬도는 그의 형을 납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토미는 데이빗과 무도 시합을 합니다. 하지만 토미의 하단킥에 넘어지자 데이빗은 자신을 친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갑니다. 아니 왜 그랬어? 그때 데이빗 앞에 코그들이 나타나고 토미는 데이빗을 잡으려 하지만 코그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토미와 레인저들은 기지로 가고 빌리 또한 데이빗을 찾아주려 노력합니다. 한편 데이빗은 알 수 없는 지하 동굴에 갇히고 머시나는 레이스 페이스를 보내기로 합니다. 지난번 손상된 메가조드는 다행히 작동에 이상이 없었고 토미는 레드베드 조드를 통해 출동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 하지만 괴물은 너무 강했고 레인저들은 후퇴합니다. 빌리 또한 모르는 화살 조각. 그때 화살에 빛이 나면서 토미는 형의 위치를 조금씩 알아냅니다. 토미는 샘 트루아트를 보게 되고 샘은 조언을 해주고 사라집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빌리는 지오메가 조드와 레드베드 조드를 합체하는 지오메가 배틀 조드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지만 토미의 마음다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레인저들은 조드에 탑승해 시도하지만 일단은 실패를 하고 퇴각합니다. 우선 토미는 황야로 이동하기로 하고 레인저들은 메가조드를 통해 메이스페이스와 싸우러 갑니다. 토미는 화살 조각을 통해 형을 찾으러 가지만 다행히 기지에서는 데이빗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한편 벌크와 스컬은 사라진 골다와 리토를 찾으러 가는데 경위가 그것을 보고 어거지로 끌고 도망을 칩니다. 하긴 도망칠만도 하죠. 토미는 빌리의 도움으로 위치를 찾아내고 가까운 곳에 오지만 그것을 알아챈 몬도왕은 화살 조각을 넘기라며 토미를 협박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토미는 몬도에게 화살 조각을 주는데 몬도는 역시나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몬도는 토미를 공격하고 사라지고 빌리는 현재 데이빗의 상황을 토미에게 전합니다. 기지로 돌아온 토미의 걱정은 더 쌓여만 갔습니다. 당하고 있는 지오 메가조드. 다행히 레드베드 조드가 출동하고 마침내 지오 메가 배틀 조드로 합체에 성공하고 메이스페이스를 쓰러뜨립니다. 몬도는 코그들과 함께 신비의 바위를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한편 일상을 보내는 4명 앞에 경위가 오자 골다와 리토는 서둘러 숨기로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본 경위는 두 멤버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이건 나 같아도 의심하겠다. 데이빗 앞에 천년 동안 잠에서 깨어난 오토콘이 나타났고 확신을 잡지 못한 토미는 샘에게 갑니다. 샘은 위대한 전사로서의 마음에 대한 조언을 하고 토미는 답을 알고 떠납니다. 몬도는 오토콘과 데이빗을 지상으로 보내고 레인저들은 출동해 오토콘과 코그들과 싸웁니다. 그때 몬도가 나타나고 몬도는 화살 조각을 가진 걸 보여줍니다. 토미는 서둘러 데이빗을 구해낸 후 멤버들은 기지로 돌아가고
데이빗은 토미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데이빗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데이빗은 동생이 위험하다며 진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토미는 자신의 헬멧을 벗어내 형인 데이빗에게 자신은 무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데이빗은 몬도가 신비의 바위 쪽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토미는 기지로 돌아오지만 코그들은 숲을 파괴해 신비의 바위를 찾고 있었습니다. 몬도는 신비의 바위 쪽으로 화살 조각을 꽂아 그 힘을 이용하려 합니다. 토미는 서둘러 레드베드조드를 출격시켜 몬도를 공격하고 흘러나오는 연기를 통해 화살 조각을 다시 가져가고 레인저들은 해변에서 오토콘과 싸우고 쓰러뜨립니다. 크랭크로부터 거대해진 오토콘. 하지만 지오 메가 배틀조드의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벌커 스컬의 정신감정 테스트는 통과가 되었고 토미는 데이빗에게 화살 조각을 다시 돌려주고 화살은 다시 나뉘어집니다. 데이빗은 토미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형제들은 화해합니다. 미니카를 쫓고 있는 벌크와 스컬. 그들의 앞에 스톤경이가 나타나고 경찰서장의 딸인 코니를 소개합니다. 벌크는 반해버렸네요. 센터에서는 장난감 기부 댄스 파티를 준비 중이었죠. 벌크와 스컬이 따라가 잡은 미니카의 주인은 바로 빌리였습니다. 기계제국이 이 소식을 안 들을 리가 있나요? 스프로켓은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싶다며 조르자 몬도는 그런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헐크는 아직도 코니에게 푹 빠졌네요. 기지에서 빌리는 새로운 무기인 지오캐논을 만드는데 집에서 잠시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벌크는 타냐에게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실행하지만 실패합니다. 소장은 부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위에게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경위 자리에 잘릴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스프로켓은 구글 하이머 토이로봇을 불러옵니다. 그의 성능을 실험한 후 빌리가 지나가자 스프로켓은 코그들을 불러옵니다. 코그들에게 당하는 빌리. 빌리는 미니카에 자석을 장착시키고 적들을 따돌린 후 기지로 돌아갑니다. 벌크는 이번에도 코니에게 고백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경위는 결국 잘립니다. 새 레인저들 앞으로 온 토이로봇. 타냐와 아담도 가까스로 출동합니다. 빌리는 레인저들 앞으로 지오캐논을 보내고 성공적으로 토이로봇을 제거합니다. 토이로봇이 거대해지자 레인저들은 지오 메가조드와 레드베드조드를 이용해 지오 메가 배틀조드로 합체해 제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파티. 망한 자실을 하는 벌크와 스컬. 그때 스톤경이가 나타나고 비록 잘리긴 했지만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탐중 요원이 되었다 말하며 벌크와 스컬은 그런 경위를 따르면서 같이 일하기로 합니다. 코니는 벌크에게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 경찰 주녀에 관뒀다 말하고 서로의 마음과 잘못을 알고 춤을 춰줍니다. 어떻게 생긴 사무실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사무실입니다. 서로 흩어져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오 레인저들. 몬도는 흩어진 레인저들 쪽에 숨어있는 코그들에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토미와 아담도 코그들의 급습을 받습니다. 지원을 요청하지만 다른 멤버들의 상황도 좋지는 못했죠. 새 레인저들 앞으로는 울프베인을 보냅니다. 기지가 새 멤버들에게 통신을 보내려 할 때 우주에서 지구 쪽으로 알 수 없는 통신 신호를 감지하면서 피라미드 같은 물체가 지구로 오고 있었습니다. 몬도는 서둘러 부하들을 다시 불러오고 레인저들은 그 틈을 노려 기지로 갑니다. 빌리는 굉장한 것을 발견했다 하면서 피라미드 같은 물체에서 멤버들의 지오 크리스탈의 힘과 유사한 힘을 감지한 것을 말해줍니다. 분노한 몬도는 울프베인을 다시 보내기로 하고 각 멤버마다 흩어져 유사한 힘을 가진 사람을 찾기로 합니다. 다른 멤버들 앞으로 코그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담은 신호를 잡아냈지만 갑자기 빌리가 사라집니다. 두 멤버는 레인저들 앞으로 가지만 적들에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빠르게 공격하고 사라지는 무언가를 보는데 그 또 다른 레인저의 정체는 바로 골드레인저였습니다. 골드레인저는 뛰어난 실력으로 코브들을 쓰러뜨리고 울프베인도 쓰러뜨립니다. 크랭크를 통해 거대해진 울프베인. 레인저들은 메가조드와 배틀조드를 불러 싸우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골드레인저는 크고 아름다운 피라마이더스를 불러내고 울프베인을 쓰러뜨리고 사라집니다. 레인저들은 조던에게 새로운 레인저에 대해 알릴 때 빌리가 나타나고 레인저들은 새로운 레인저에 대해 얘기해줍니다. 자연생태에 대한 과제를 하는 두 커플. 타냐와 레이몬드는 커플들을 도와주러 오고 두 커플과 레이몬드는 사막에서 동물을 잡으러 가기로 합니다. 스프로켓은 크랭크에게 물질을 작게 만드는 장치를 보여줍니다. 몬드는 그런 아들을 칭찬합니다. 벌커스콜은 언니에게 금을 찾으러 간다고 하네요. 잘 찾아봐라. 그렇게 새 친구들은 사막에 도착합니다. 스프로켓은 두 커플을 발견하고 그 장비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변신해 싸우지만 코그들에게 붙잡혀 두 레인저는 작아지고 스프로켓은 레인저들을 애완동물로 키우기로 하고 유리장에 가둡니다. 레이먼드는 토미와 캣이 사라진 것을 알리고 타냐는 다른 멤버들과 함께 주변을 살핀 후 차를 갖고 기지로 갑니다. 빌리의 조사 결과 이건 진짜 차라는 것을 알리고 레인저들은 서둘러 찾으러 갑니다. 스프로켓은 타란툴라 거미인 해리를 레인저들 앞으로 보냅니다. 토미는 바위를 이용해 벽을 만들어 시간을 끌기로 합니다. 벌크와 스컬은 탄광에서 금을 찾으러 오고 거기서 스프로켓을 보고 놀라 도망치는데 벌크는 골드레인저를 보고 놀라 또 도망칩니다. 토미와 캐서린 쪽으로 거미가 가까이 오자 가카스로 도착한 골드레인저의 도움으로 살게 됩니다. 스프로켓은 코그들을 불러내고 새 레인저들은 골드레인저를 도와 싸운 후 작아진 두 레인저를 데리고 기지로 갑니다. 몬도는 타란타봇을 보내기로 합니다. 빌리는 커지게 하는 장비를 시험하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토미와 캣은 원래의 몸을 되찾고 타란타봇과 싸우러 갑니다. 골드레인저 또한 같이 도와주러 오고 레인저들은 지오 캐논으로 타란타봇을 제거합니다. 거대해진 타란타봇. 레인저들은 지오 메가조드와 배틀조드를 불러내 싸우지만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골드레인저는 피라미다스를 불러내고 조드들을 구해내면서 지오 울트라조드로 합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레인저들은 지오 울트라조드로 합체하고 쓰러뜨립니다. 와, 정말 크고 아름답네요. 벌커스콜은 무사히 나왔네요. 그렇게 과제 준비를 하는 레인저들. 레이먼드는 과제하기 괜찮은 동물을 데려오는데 난 거미가 싫어. 피라미다스는 바록스들의 비행선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골다와 리토. 그때 아담과 타냐는 공격당하는 피라미다스를 목격합니다. 심한 피해를 받은 피라미다스는 한 행성으로 떨어지는데 그 행성은 아쿠아타 행성이었습니다. 골다와 리토는 멋진 것을 가져왔다면서 보여주는데 쓰레기들이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아쿠아타에서는 골드레인저를 구해냈고 골드레인저는 힘을 잃으면서 해체됩니다. 델핀은 세스트로를 통해 조던에게 연락하라 말합니다. 아쿠아타에서는 지구로 무전을 보냄과 동시에 골드레인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계제국에서도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델핀은 골드레인저를 지구로 보내기로 하고 몬도는 레인저들의 기지 쪽으로 골드레인저를 들여보내면 폭발하게 만드는 이상한 실드를 만들어냅니다. 도착하기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 레인저들은 바다 쪽으로 빠진 골드레인저를 찾는데 토미가 그를 찾아내 구해줍니다. 그러자 골드레인저는 3명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들은 트레이의 3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용기, 마음, 지혜를 상징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얘기해주면서 또한 셋이 하나가 되어 골드레인저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공격으로 인한 부상으로 변신을 못하게 되자 그 힘을 대신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때 코그들의 함선이 레인저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빌리는 방어 실드를 해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레인저들은 변신해온 코그들과 싸우고 몬도왕의 가족들은 골드 스태프를 가져가려 합니다. 실드를 해체한 빌리는 트레이인들을 기지로 보냅니다. 트레이인들은 빌리에게 골든 스태프를 잡으라 하고 레인저들은 코그들을 쓰러뜨리고 몬도왕의 가족들은 후퇴합니다. 순찰하고 돌아온 벌크와 스컬. 그때 골다와 리토 앞으로 택배가 오는데 열리면서 두 명은 기절하고 골다와 리토는 리타와 제드를 봅니다. 한편 기지에서 레인저들은 빌리가 골드레인저가 될 거라 했지만 안타깝게도 빌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기지가 파괴될 때 나온 많은 양의 부정적인 양성분자들의 흡수로 인해 레인저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 시간이 척박해진 레인저들. 토미는 이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말합니다.